이제 뭐 다른 상품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펩시 콜라도 팔고 다른 음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코카콜라가 고민 끝에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새로운 코카콜라를 내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뉴코크예요. 결과는 완전 폭망한 거예요. I want my old coke. 옛날 거 갖고 와 이놈들아. 예. 그래서 뭐 시위하고 뭐 불태우고 뭐 하여튼 이런 난리 끝에 결국은 포기했어요. 네, 고영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은 코카콜라 이야기 해보고 있고요. 1부에 이어서 2부로 바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영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안 알려진 이야기 몇 가지. 지난 시간 이야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코카콜라. 네, 이분은 이제 뭐 그에 필적할 만큼 재밌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카콜라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 발명하신 펜버턴 박사님은 오래 사시질 못했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를 미국 전역에 대표하는 음료 회사로 키운 사람이 이제 아사 캔들러 씨였고, 그 뭐 쿠폰 발행하고 뭐 이런 그쵸. 것들 많이 했고, 이 아사 캔들러가 이제 코카콜라를 다시 한번 로버트 우드러프 팔아요? 어네스트 우드러프한테 팔고, 어네스트 우드러프가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를 이제 그 회사에 영입을 해요. 자기 아들인데. 주인이 많이 바뀌었네. 예. 그죠? 그런데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되게 젊은 30대에 네. 이 회사에 조인을 하는데, 이 회사를 정말로 굉장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아서 캔들러가 미국에서의 코카콜라를 자리 잡게 했다라 그러면, 이제 이 로버트 우드러프 씨는 글로벌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한 셈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모방 제품도 많고 상표권 소송도 있어가지고 뭐 이제 고생을 하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병도 새로 다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맥주 사면 이렇게 6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배에 있는 식스팩 아, 말고 그런 식스팩 아니에요? 이 식스팩을 만들어낸 게 코카콜라예요. 아, 저희 버드와이저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사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포장 박스 식스팩 캐리어를 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 4명 있어도 저거 사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2개 살 거 6개 사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10개 살 거 12개 사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 날씨 얘기하지 말고 저런 아이디어를 내라는 말이야. 날씨 때문에 못 팔았다고 하지 말고. 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림픽 후원 마케팅을 굉장히 일찍 실시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나 전 세계 어느 시골에 가도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 당시 1920년대. 네, 1900년대 초반. 예. 1920년대만 해도 코카콜라가 그렇게 다 아무데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림픽 후원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코카콜라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코카콜라가 제일 자랑하는 게 첫 번째가 맛, 그 다음에 레드 칼라를 빨간 굉장히 거. 내세워요. 맛은 맛인데 일단 병 자체도 예쁘게 생긴 데다가 저 빨간색의 강렬함을 굉장히 마케팅 요소로서도 잘 쓰고 광고를 굉장히 잘 찍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 1980년대 90년대를 그 풍미했던 대표적인 광고들. 광고 중에 그럼요. 코카콜라가 네.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심혜진 씨가 나왔던 광고도 있고. 아, 심혜진 씨. 이거. 톡톡 치고 예. 톡톡. 진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심혜진 씨 원탑이었는데, 와, 처음 보는 이미지에, 그죠? 연예인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 광고들은 사실 일본에서 찍은 걸 또 갖고 와서 그대로 그렇죠. 찍은 일본에서 것도 먼저 있고요. 했었죠. 예. 네. 맛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더 하겠어. 이제는 코카콜라 맛있어 먹어봐. 이건 안 네. 되니까. 뭐 그다음에 그냥- 코카콜라를 느껴봐. 그다음에 나온 게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에 있어서도 정말 원탑을 찍을 정도의, 기록에 남을 정도의 그 멋있는 광고, 재미있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테이스트 필링이고, 저기에서 보면 코카콜라가 굉장히 레드 컬러를 많이 씁니다. 왜 레드 컬러를 많이 쓰게 됐느냐? 뭐 컬러가 뭐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처음 만들 때부터 코카콜라 로고 자체가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렇죠. 눈에 잘 띄라고 빨간색을 한 것도 있는데 그 금주령 내려졌던 그 전후 시대를 보면 알코올이 아닌 다른 거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빨간 칠을 했대요. 이건 그냥 다른 음료가 아니라 이게 코카콜라라고 눈에 띄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이야기할 때 상표 티나라고 뭐 이렇게 별 표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발전된 게 있고 뭐 P&G는 P&G대로 만든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상표를 눈에 띄게 만들고 다른 박스하고 구별되게 만들 때 그때 빨간색을 많이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간색을 강조를 하고 이런 병과 빨간색을 가지고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베도르 달리가 왼쪽에 그린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앤디 워홀 판화 작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병은 특별하고 우리의 로고도 특별하고 우리의 빨간색도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기를 다 거칠 때 코카콜라는 거침없는 질주를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고 뭐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아요. 그런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팔아서 맨날 뭘 더 팔아야 될까? 어떻게 더 팔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뭐 다른 상품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펩시 콜라도 팔고 다른 음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코카콜라가 고민 끝에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코카콜라를 내자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뉴코크예요. 이야. 저게 언제쯤 지금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진짜 무모했네. 1985년이에요. 85년에 그래 한 100년 됐으니까 지겹기도 예. 하죠. 우리가 이제 90년 역사를 갖고 왔다. 이제 100년 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네. 99년 역사를 갖고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이미지, 이제 지겨운 코카콜라가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맛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 맛이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였는데 맛을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테스트만 20만 명을 해요. 100주년이 그래도 100주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막 야심차게 준비해서 짜잔하고 뉴 코크라는 걸 딱 냅니다. 근데 포장은 별로 많이 못 바꿨네요. 이 그래도 빨간색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갈등이지. 예. 그래서 맛의 챌린지를 하니까 색깔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뉴 코크를 자신 있게 짜잔하고 냈어요. 뉴 테이스트 그러면서 막 광고도 하고 막 열심히 냈어요. 근데 결과는 대실패, 폭망. 완전 폭망한 거예요. I want my old coke. 옛날 거 갖고 와 이놈들아.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정도가 아니라 뭐 항의 전화 때문에 해서 업무는 마비되고. 저 내셔널 헤드쿼터스 올드 콜라 드링커스. 저게 옛날 콜라를 전국 본부야. 옛날 콜라 사랑하는 사람들 전국 본부. 모임. 그리고 저 코크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회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콕이라는 말을 네.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니네가 함부로 이 말을 상표로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맛을 돌려내라 이럴 수 없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야 이제 새 콜라 나왔으니까 내가 먹던 옛날 코카콜라 전통의 코카콜라는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코카콜라 사재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시위하고 뭐 불태우고 뭐 하여튼 이런 난리 끝에 결국은 포기했어요. Is back. 저게 며칠을 못 갔어요. 몇 달을 못 갔어요. 반년도 못 가고 올드콕 is back. 그래서 저때 그냥 저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올드 뉴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온 말이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 뉴 코크하고 코카콜라 클래식하고 같이 팔았는데 그러다가 슬쩍 뉴 콕이 없어진 거죠. 소프트 랜딩 한 거구만. 저 무슨 맛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새로운 뉴 코크가? 나는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었어요 뉴코크가? 한국에서는 나중에 살짝 들어왔다가 무슨 아마 맛을 없어졌을 바꿨을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닝닝? 체리 코크는 기억나요. 체리 코크는 체리코크는 지금도 있지 않나? 이 뉴코크가 1985년 4월 23일에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저 올드 그 1985년 같은 해죠. 클래식, 7월 클래식. 7월 11일에 코카콜라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요. 기자회견까지 열어요.
코카콜라 클래식 돌아온다. 클래식으로 돌아온다. I'm sorry. 저거는 이제 고객이 시도 하고 막 난리 치니까 The old Coke is back인데 우리는 시도 안 했는데 진로는 왜 is back이지? 시위한 걸로 치고. 진로 is back. 시위한 걸로 치고. 근데 야. 확실히 그 오랜 찐팬이 있는 어떤 상품들은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와 같이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뭐 사실은 이게 하나의 브랜드고 그냥 하나의 단순한 소프트 드링크 음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 역사의 팬들에게는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없는 코카콜라였다. 이거를 다시 뭐 일깨워줬다라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회사에도 굉장히 케이스가 된 거예요. 함부로 바꾸지 마라. 야, 코카콜라도 저렇게 3개월을 못 버티는데. 넌 뭐야? 그래서 아마 역사상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저 정도 사이즈의 회사에서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3개월을 못 간 케이스는 예,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죠. 이제는 이제 그 이런 실패가 나오게 된 이유.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1등의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도 사실 내심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뭘 더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추격자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둘 사이의 전쟁은 상당히 유쾌한 전쟁이기도 했어요. 이 콜라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양대 산맥이 있는 거죠. 사실 펩시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1893년에 펩시가 나왔어요. 그때도 콜라였어요? 그때도 이제 브레드 드링크 만든 사람이 브레드였거든요. 네, 약사 브레드가 똑같이 비슷한 의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후발 주자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코카콜라를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펩시는 코카콜라를 따라잡으려면 매번 한 박자 늦다 보니까 마켓쉐어에서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사실은 펩시콜라가 2번이나 매물로 나와서 코카콜라한테 차라리 우리 걸 사가라라고 나왔어요. 코카콜라가 그때 안 샀어요. 2번을 다 안 삽니다. 그것도 사지. 근데 샀으면 예, 펩시를 샀으면 달라지게 됐겠죠. 예. 경쟁 없지. 그래서 이 코카콜라 이 전쟁을 보자면 정말 1시간을 또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이제 그 자세한 부분은 떨궈내고요. 일단은 두 개 이 오퍼가 왔을 때 사지 않고 살아남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살아남은 거죠. 펩시콜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하고 싸우지 않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압도적인 일이지만 네. 싸워야 되니까 광고를 이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로 마케팅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 블라인드 테스트. 아, 펩시가 안 보이게 먹어보니까 펩시가 상당히 맛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두 개를 구별을 못하고 펩시를 고르는 거예요. 맞아요. 저 광고했던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대놓고 비교 광고를 하죠. 저게 재밌는 게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비교 광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법에 걸리나요? 예전에는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법의 가이드라인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 광고가 뭐 버거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펩시하고 코카콜라의 비교 광고죠. 그래서 뭐 이게 다 이제 펩시가 내놓은 광고예요. 사람들이 펩시만 먹으러 갔다. 그다음에 이건 코카콜라가 내놓은 거죠. 펩시 넉다운 됐다. 한쪽이 이렇게 내면 또 한쪽은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요 광고가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누구나 이제 알고 보면 펩시를 좋아한다. 눈이 쌓여 있는데 길이 난 거는 펩시 자판기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요 아래 이제 광고를 보면 사람들은 알고 보면 이제 펩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나 히어로가 되고 싶어한다. 이게 왼쪽이 펩시에서 낸 거고 오른쪽이 코카콜라가 낸 거예요. 저게 뭐죠? 저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광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똑같은데 광고가? 그러니까 코카콜라 껍질에 그 안에는 펩시 캔이 들어있는데.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할로윈 때 나온 광고예요. 네. 그래서 스케리 할로윈에서 이 코카콜라 망토로 뒤집어 쓴 거죠. 저게 망토야? 펩시가 코카콜라 망토로 뒤집어 쓴 할로윈 광고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펩시가 반갑지. 너희들은 네. 내가 뭐 코카콜라인 줄 알았지. 반갑지. 나 펩시야. 이게 이제 펩시 광고의 메시지고. 근데 똑같은 사진을 스케일하게 가지고. 왜 우리가 할로윈 때 코스튬 하잖아요. 놀랬지. 그런 것처럼 이러면. 펩시가 코카콜라를 망토를 쓰면서 스케일이 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 돌려가기로. 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알겠어.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나 히어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똑같은 걸 가지고 문구를 바꿔서 낸 거예요. 코카콜라가 그러니까 내용물은 펩시지만 그래도 코카인 척 하고 싶지 예, 너희들 이제 예.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약간 위트 있는 비교 근데 광고. 저 배경과 저런 걸 다 써도 되나? 똑같은 재료를 문구만 바꿔서 회사가 경쟁사. 제 생각엔 저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소송이 붙거나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뭔가 노이즈 마케팅도 되고 하면서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 돈 뭐 물어주지 뭐. 결국은 지면. 저런 바이럴이 계속 생성되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즐겼던 것 예, 같아요. 예. 굉장히 재밌는 광고들은 많아서 이 두 회 기업사의 광고 전쟁만으로도 1시간 이상 저 이야기할 것 논문도 정도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광고 마케팅 하는 분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를 보내는데 거기에 어느 콜라를 실을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게 땄을 때 탄산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따고 어떻게 마실지 해서 양쪽에서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코카콜라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뭐 펩시가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너무 시달리니까 나사에서 두 개를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걸 개발을 하는데 양쪽 회사가 뭐 돈을 엄청나게 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거기서는 뭐 김 빠진 콜라밖에 안 돼가지고 저 두 사진이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 거냐. 그 우주 비행선 안에서 음. 저건 이제 펩시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입에다 쭉 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주에서 콜라 마시려면 어떤 캔이어야 되느냐? 근데 왠지 부실해 보인다 둘 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무중력 공간에서도 탁 따면 거기는 기압이 낮으니까 오히려 안에 있는 게 쫙 분출하겠군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맛을 유지해서 시원한 맛에 그 먹는 콜라 맛을 이제 우주 비행사가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요. 예. 면도 거품처럼 조금씩 짜서 먹으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머리는 많이 썼으나 효과는 없이 두 회사가 돈만 많이 썼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경쟁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펩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쫓아왔어요. 격차가 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필리핀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뚜껑을 따가지고 그 번호가 나와서 그게 맞으면 이렇게 뭐 로또처럼 옛날에 저런 거 많이 나눠줘가지고 캠페인을 있었는데 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저게 펩시 넘버 피버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이제 TV로 당첨 번호를 발표를 해줬어요. 돈을 많이 걸고 광고를 막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시위를 해요? 저게 한 번은 똑같은 번호로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다 달라? 한 번호가 이게 번호가 당첨이 같은 번호가. 349번이 실수했구나. 됐는데 어. 잘못 찍어지고 저 349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저희 1밀리언인데 1밀리언 페소 주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했는데 더 번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당첨자가 많아진 약속된 거예요? 금액보다 뭐 기대한 금액보다 너무 조금씩 N분의 1로 주면서 준 거구나. 349를. 예. 349 당첨자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거네. 근데 저거 당첨된 사람보다 나눠준 사람 명수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다 소진이 됐으니까.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펩시가 우리한테 사기쳤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지. 돌려줬어야지, 저건. 준다 그래 놓고 안 주면 되나. 근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저렇게 시위만 하고 말았으면 기사가 저 정도까지는 안 났을 텐데 네. 수류탄을 던져요. 수류탄이 시위대 중에 한 시위대가 명이. 창고에 수류탄을 던져요. 그래서 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이고. 트럭 다 타고 뭐 창고 불나고. 예. 아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저렇게 되면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저 마켓은 완전히 펩시가 이제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둘 사이의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8.15 콜라가 나온 적이 있죠.
파리로 콜라. 그 몇 년 열심히 했는데 저거 진짜 좀 먹기도 했어요 사실. 네. 응? 콜라 독립 파리로. 언제까지 외국산 콜라만 마셔야 합니까? 근데 저게 왜 나오게 됐는지는 아시죠? 네? 글쎄요. 저게 무슨 일화에서 만들었나? 그 원래 그 만들던 회사가 그 범양식품 범양식품이 원래 코카콜라 그 저기 버틀링. 판매원이죠. 예, 예. 버틀링이죠. 예, 버틀링을 하는데 한국 시장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하니까 네. 1990년대 후반에 이미 많이 컸고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계약을 끝내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코카콜라 측에서. 코카콜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콜라를 만들어 본 경험은 있는데 뭔지부터 뭘 이대로 만드냐? 이제 뭘 만들 거냐. 어. 그럼 콜라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리로 콜라였던 거예요. 이름을 좀 잘 다시 지었으면 됐으려나? 요즘 나왔으면 좀 기본을 깔았을 텐데 저기 태극기도 있고 하니까. 저때 그래도 많이 팔린 이유가 그 이제 애국심 마케팅. 파리로 콜라.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그 97년에 그 금융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이 이제 굉장히 위축돼 있기도 하고 네. 수입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마케팅 붐을 약간 탄 적이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건 오래 팔려는 마케팅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회사는 그렇게 빨리 적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냥 비슷하게 이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처음엔 많이 사줬어요. 그 애국심 마케팅이 이제 그 당시에 애국심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다시 코카콜라로 돌아간 거죠. 맞아. 다시 뛰자라는 저 용어 진짜 오랜만에 듣네. 응? 다시 뛰자 코리아. 그래서 뭐 부자 되세요. 또 저 때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바이코리아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그래서 뭐 국산 차 광고하는데 뭐 무료로 뭐 광고 모델로 해주기도 나가기도 하고. 하고. 예. 그래서 파리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됐지만 그 페루의 잉카 콜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 그러니까 페루 국산 콜라? 네, 페루 국산 콜라인데 저게 너무 잘 되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코카콜라가 그냥 지분을 인수해버렸어요. 사버렸어요? 네. 아 저것도 근데 신기해. 저것도- 저 콜라야 저게 노란색이? 아니 페루 네. 입장에서는 코카잎 저런 데서 많이 나잖아. 어? 맛은 비슷했나 봐요. 아 먹어보고 싶다. 지금도 거기서는 1등 콜라예요. 잉카 페루에서. 콜라. 저게 콜라인데 노란색이에요? 뭐 네. 액 자체가? 네. 까만색이 아니고? 예. 까만색 아니고 콜라 아니잖아. 저건 저 써니텐 코카콜라. 아니야? 써니텐 레몬. 탄산 바카스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카콜라나 펩시콜라가 시장을 다 장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페루. 잉카콜라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분을 인수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두 기업의 전쟁은 뭐 마케팅적으로는 사례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콜라에서 이제 청량 음료를 점점 덜 마시고 건강에 좋은 음료를 찾고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음료 시장이 점점 더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이 계속해서 맞부딪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코카콜라가 훨씬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펩시가 더 예. 크죠. 네. 왜냐하면 콜라 시장에서 못 이기니까 다른 걸 열심히 우물을 팠거든요. 펩시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지금 펩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 음료회사 뭐 주스 트로피카나 그다음에 뭐 도리토스 그다음에 퀘이커 게토레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게 있어요. 스타벅스도 펩시코예요? 스타벅스의 병으로 파는 음료 있죠. 편의점이나 저거는, 뭐 슈퍼 가면 보시잖아요. 네. 그게 펩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지나가다가 저희 팬분께서 그러니까. 콜라 한 잔씩 마시고서 하라고 콜라 얘기하는 거. 제가 제로 콜라 좋아한다고 여러 번 여기저기서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예. 코카콜라가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가 코카콜라 전 세계에 판매되는 국가 중에 환율 계산해서 제일 비싼 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 코카콜라가 제일 비싸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코카콜라가 훨씬 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는 거. 물론 이제 설탕이 아니라 그 감미 뭐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이런 음료들이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물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생수보다 싸기도 하죠. 한국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그 다른 나라 가면 뭐 판타나 코카콜라나 거의 같은 레벨의 같은 가격으로 아, 근데 파는데요. 지금 우리 코카콜라 환타보다 비싸요? 많이 비싼 거의 오. 2배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 편의점에서는. 판타가 얼마 맛있는데. 그러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 가격에도 사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걸 가격을 올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야, 근데 종합식품회사로서의 포트폴리오는 펩시코가 훨씬 큰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죠? 그 2등 주자인 펩시코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같은 콜라에서의 경쟁 말고 그 이외의 음료에 대해서 음료나 뭐 다른 걸 가지고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때 여기 CEO가 앞으로의 음료는 소프트 드링크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회사의 몸집을 키웁니다. 말씀드린 이런 스타벅스 병이 음료도 이제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분도 갖고 있고. 스타벅스 커피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입으로 파는 부분만 생산해서 레시피를 갖고 와서 그거대로 생산해 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 G가 이제 중요한 회사예요. 아, 저게 대박이죠. 저 게토레이 아니에요, 게토레이? 게토레이. 게토레이죠. 사실은 저것 때문에 이 퀘이커를 사면서 이 게토레이도 같이 따라온 들어온 거예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대박입니다. 사실은 그 스포츠 음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요. 그 시장에서 미국을 보더라도 70% 정도를 게토레이가 장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게토레이가 뭐 처음부터 펩시가 만들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1960년대에 뭐 고등학교 미식축구 팀에서 왜 애들이 후반전만 가면 너가웃이 되냐.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박사님을 찾아가서 애들한테 뭐 좋은 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스포츠 음료가 탄생을 한 게토레이인데 이 게토레이가 뭐 파워에이드나 이런 거에 비할 바 없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든지 코카콜라도 좀 더 키워서 가져가고 싶은데 파워에이드를 아무리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게 바디아머라는 회사죠. 바디아머? 전 모르겠는데. 바디아머가 게토레이 만드는 회사였어요? 게토레이는 그대로 있고 이 게토레이를 못 이기겠으니까 다른 회사를 다른 인수해서? 회사를 인수한 게 이 바디아머예요. 아, 저런 스포츠 음료가 원래 있었나 봐요. 저는 미국에서 몰라서. 팔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사실은 이전에 이제 비타민 워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비타민 했어요. 워터는 비타민들이 있죠. 색깔별로 이렇게 쫙 네. 있잖아요. 그 비타민 워터도 사실은 꽤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음료로서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약간 팬시하죠. 컬러가 여러 개고. 그 회사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만든 게 이 바디아머예요. 그 비타민 워터를 만들어서 매각했던 나이키에 사람이. 대항하는 언더아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요 바디아머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NBA 농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주로 영입을 하고 그들이 주주이면서 그들이 홍보 대사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마시는 거. 어쨌든 섭외를 해서 마시게 해야지 잘 팔리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 바디아머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디아머 사는 데만 코카콜라가 얼마를 썼냐면 56억 달러 쓴 거죠. 6조. 그러니까 이 원래는 펩시를 인수하라 그랬을 때 안 했죠. 코카콜라가. 그다음에 게토레이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기회는 양쪽에 열려 있었는데 게토레이드 또 안 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밀려나니까 야, 바디아머는 사야 되겠다. 그래서 56억을 달러를 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게토레이를 놓친 것 때문에 그러네. 사실은 코카콜라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워렌 버핏. 최대 주주예요? 예. 그래서 그 M&A 같은 거는 좀 잘 못하네, 코카콜라가. 그래서 그죠? 그 워렌 버핏이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서도 나간 게 뭐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아, 못 사게 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 결정 때문에 예, 게토레이를 인수 안 한 것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저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을 두 개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카콜라가 1919년에 상장? 상장을 해요. 그 아까 아사 캔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드러프가 인수를 했는데 예, 예. 그 우드러프가 자기가 인수하자마자 상장을 시켜요. 예. 그래서 그때 주당 40달러에 상장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길게 뽑아보면 이게 뭐
그 낮은 때부터 이 위에까지 올라왔겠죠. 그때 40달러가 지금 얼마냐? 뭐 지금 56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주식 스플릿을 11번 합니다. 주식 분할. 11번 예. 했다고 해서 11분의 1이 된 건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일이 한 주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예.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 IPO 할 때 한 주를 갖고 있었다라고 치면 지금 이게 9,216주가 됐대요. 만 배 오른 거네요. 그럼 거의 지금까지. 근데 배당도 많이 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배당을 잘하는 예. 안정적인 주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계산법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배당금도 계속 재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00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120만 달러 이상은 가는 거죠. 130만 달러. 12,000배. 만 배 먹은 거네요. 그래. 만 배도 넘는 거죠. 그 몇천 배도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 배라고 퉁치시면 안 돼요. 근데 1919년에부터 지금까지 약 만 배면 많이 오른 거겠죠, 그래도? 예, 그런가요? 그렇죠. 많이 오른 거죠. 왜냐하면 배당도 계속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 배당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배당이 계속 꾸준히 늘어와요. 그래서 큐뮬레이트 배당을 보면 확실히 이 미국 주식의 이런 그 가치주 미국의 가치주의 대표적인 그 그래프처럼 보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내린 적도 있네요, 보니까. 여기가 빠져요. 요 때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코카콜라 안 마시고 다른 거 마시기 시작하고 마켓이 줄어든다라고 할 때 그때가 요런 때입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번 2000년대 초반까지 쭉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서 이쪽으로는 계속 빠져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 똑같이 코카콜라도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브랜드가 늘어났거든요. 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자리를 잡으면서 예, 뭐 코스타 커피도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미니메이드, 코스타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코카콜라 안에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팬데믹 일어났을 때 막 쭉 빠졌다가 다시 아마 이렇게 쭉 올라가는. 스프라이트도 꽤 잘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이다 하면은 무조건 칠성 사이다만 먹었잖아요, 거의 예전에. 근데 요즘에 어디 가서 먹으려면 스프라이트가 거의 그 음식점 같은 데 스프라이트가 거의 대부분 잘 안 가더라고 보니까. 칠성 사이다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마케팅하고 굉장히 같이 가요. 그 스프라이트가 싸게 주는가 보죠. 식당에서는 사이다 하나 주세요 할 때 스프라이트 갖다 준다고 칠성 사이다를 주셔야죠, 사장님. 이러지 예전에는 않잖아요. 그걸 다 킨 사이다가 했거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아니, 사이다 한 병 추가요 그러면 킨 사이다 킨 사이다가 쓰고 그렇다 또 뭐 한 병 시키면서 뭐 또 아 왜 칠성한 줄 킨줘요 이렇게 했던 없어 그렇지. 보이잖아. 그래서 근데 먹으면 또 킨 사이다 맛있어.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과 유사한 사례로 8.15 콜라가 아마 군부대에서 8.15가 좀 팔렸을 군납. 거예요. 예. 군인들이 좀 빈정상했겠네. 그러면 이제 뭐 코카콜라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펩시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마켓시어 자체는 뭐 코카콜라가 아직도 예, 뭐 일이 당연한 거고요. 펩시는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닥터페퍼 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토탈 리턴으로 보면 펩시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주가 수익률을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펩시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주가도 높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예,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그렇죠. 지진 않는데 예. 일단 뭐 레베뉴나 이런 사이즈에서 보면 펩시가 더 높았고 그래서 요즘 같은 반응으로 보면 뭐 최근 5년치만 보면 펩시가 더 좋은 예, 펩시의 성과를 굉장히 보여주고 유명한 있어요. 그 여성 CEO가 네. 펩시 부활을 이끌었죠. 이끌었죠. 그분이 그 M&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그렇죠. 했던 분. 인도계인가요? 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펩시가 만만치 않겠어. 세븐업에다가 그죠? 퀘이커 저것도 굉장히 많이 오트밀 같은 거 엄청 먹는 미국 사람. 아 미린다도 저거 거네요. 예?
그래서 저게 그거라고 하던데 음료수라고 하는 건 뭐 누가 만들어도 비슷비슷하니까 중요한 건 음료수 제품 자체보다는 그 상점의 매대에 우리 회사 제품을 어느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느냐. 그거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신제품을 만들면 니네 거 빼고 신제품 넣어라. 그러니까 코카콜라 회사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왔으면 그거를 펩시콜라를 빼고 그 신제품을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일종의 룰이 있어서 그래서 그 면적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서 면적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 신제품 넣고 뭐 이렇게도 쓴다고. 근데 제가 그런 에너지 드링크를 안 마셔봐서 몰랐는데 그 몬스터도 이 코카콜라 꺼내요. 예, 네. 예. 근데 몬스터가 굉장히 그 매출 기여도 이런 예. 게 클 거야. 아마. 왜냐면 그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레드불, 몬스터 또 뭐 하나 있는데. 이제 레드불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살던 저쪽 아랫동네나 뭐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워낙 많이 팔리게. 먹죠. 예, 예. 진짜 마운틴듀도 되게 예, 마운틴 듀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매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실은 그 같은 콜라 섹션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런 식의 이제 결정이 되는데 펩시 같은 경우는 그 마켓에서 이기기 힘드니까 이제 계속 다른 걸로 확장을 했잖아요. 이 다른 걸로 확장한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적절했고 위협적이다 보니까 코카콜라가 오히려 나중에 그 시장에 계속 쫓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야, 근데 음료수 시장이 되게 보면 그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렇긴 해요. 맞아요. 한번 성공하면 코카콜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음료수 시장도 보면 뭐 쌀의 눈인가 뭐 쌀 음료수도 한번 네. 대박친 적이 있어요. 아침 햇살. 아침 햇살, 그냥 아침 햇살. 쌀에는 맥콜이라고 있어요. 맥콜. 쌀에는 괜찮은데 우리 만들어 볼까요? 쌀에는 맥콜도 맥콜은 그 좋아하시는 지금 분들 먹어도 많았어요. 나는 한때 맥콜 진짜 잘 먹었거든요. 보리차에다가 콜라를 섞은 것 같은 그 느낌이잖아. 그리고 맥주 거품 쫙 올라오잖아. 여기가 또 목젖이 타 그거 잘 먹으면은. 요즘은 또 그 콤푸차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 점점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마시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코코넛 워터. 그것도.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잘 되는 음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코코넛 워터는 미국에서 많이 팔리지만 코코넛이 미국에서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코코넛 워터의 원래 코코넛 가공은 다 태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요. 브랜드로 팔리는 건 미국에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넛 워터가 숙취 해소에 되게 좋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술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더울 때 이제 더운 나라에서는 운동할 때도 그 코코넛 워터를 많이 마시거든요. 저희는 요즘 요거 먹습니다. 요거. 네, 민족기업 동아약품에서 하면 가스활이라고. 가스활. 네, 요거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먹을 때 시원하고 그래서 음료수처럼 장복하고 있습니다. 가스활. 답답할 때 먹는 음료라고. 한국에서 답답하고. 이렇게 오래된 기업을 찾으면 아마 동아약품이 1등으로 나오는 1등이죠 기업. 이거. 예, 나오죠. 독립군자금 냈던 기업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음료수 특집으로 코카콜라 재밌네요. 코카콜라를 다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그 교수님 코카콜라가 만약 네. 펩시콜라를 인수하면 이건 독과점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콜라는 여러 음료수 중에 하나야. 저 많은 저 음료수 중에 콜라의 점유율이라는 건 얼마 안 되니 그걸 니들끼리 뭐 인수합병을 해고 내봐야 뭐 알아. 우리는 신경 쓸 바 아니야? 일 수도 있고
콜라 시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 이건. 그런데 펩시랑 콜라랑 합쳐? 이건 안 돼. 라고 볼 수도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즉 다른 음료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콜라제는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코카콜라가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음료가 아니라 그냥 별도의 그냥 콜라라고 하는 시장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콜라는 별도로 있고 나머지 음료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 근데 법적으로는 콜라라는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없겠지. 아니라 소프트 드링크 시장으로 아마 그냥 이것도 있지 않을까. 브랜드지 브랜드.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콜라, 사이다, 기타 등등인가. 이게 세대별로 좀 다를 거예요. 아무튼 재밌는 기업이네. 궁금했습니다. 코카콜라. 비행기 따로 타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렇지 않다. 만든 이야기. 그래, 그거 불편해. 그죠? 고영정 교수와 함께한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코카콜라 다녀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